여러분,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앞두고 퍼주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국회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상생 3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르겠어요. 상생 강요 3법 같은데 이 법을 보면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겠다 이런 생각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상생 3법만 하더라도 그 금액이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천문학적인 숫자. 사실 돈을 퍼주면 이게 표로 연결된다는 것을 이미 봤거든요. 작년 총선에 어떻게 됐습니까?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주겠다. 그렇게 14조 3천억 원을 뿌렸어요. 그랬더니 공룡 여당을 만들어줬습니다. 옛날에는 고무신 한 켤레 줘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잡아갔는데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4조 3천억 원이나 던졌는데 이거는 매표행위 아닌가요? 이건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예. 어쨌든 그만큼 돈을 뿌리고 지금의 180석에 달하는 거대 공룡 여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돈 뿌리는 거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합니다. 돈 뿌리면 이게 표로 연결된다는 생각 말입니다. 또 하나의 정자가 하나 있어요. 또 하나의 증거, 정자라 그래요. 증거. 예.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바로 가덕도 신공항이에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부산의 정당 지지율이 바뀌었어요. 더불어민주당으로 말입니다. 30.2%가 더불어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28.6%입니다. 이게 한길리서치에서 17일, 18일 조사를 했거든요. 부산에서 18세 이상 80명 이렇게 조사를 하니까 이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다. 이미 가덕도 신공항에 돈을 뿌리겠다 이야기를 하니까 지지율이 반등이 됐습니다. 그러니 지금 어떻겠습니까? 아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4월 7일 선거를 앞두고 엄청난 뿌림을 시작을 할 거예요. 1차 뿌리는 게 자영업자입니다. 자영업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손실보상법 이거 이미 법제화돼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안 중에서 그래도 이 안이 제일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안은요,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덕 의원 안입니다. 손실보상 특별법안이라고 발의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요, 자영업자들에게 영업 금지를 한 곳 있잖아요. 여기는 매출의 70%를 월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출의 70%를 월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영업 제한을 보면 4개월에서 5개월이거든요. 많게 보자고요. 5개월이라고 하면 5, 3, 15 1억 5천을 받습니다. 1억 5천을. 1억 5천을 받으니까 당연히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표 찍어주고 1억 5천 받고 싶어 해요. 집합 제한업종은 볼까요? 손실 매출의 60% 월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게 합니다. 그러면 집합 제한업종이라는 게 9시 통금이잖아요. 9시까지 장사를 그만하기로 했으니까 여기도 5개월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1억을 받습니다. 정부로부터 1억을. 이 법대로 하면요. 일반 업종은 매출의 50%를 월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5천만 원이 됩니다. 5천만 원. 이거를 다 집계하면 여러분, 이거를 다 집계하면 24조 7천억 원이에요. 한 달에. 한 달에 24조 7천억 원이면 이게 전체적으로는 98조 6천억 원이 되는 거예요. 98조 6천억 원. 엄청난 금액이죠. 엄청난 금액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요. 작년 9월부터 영업 금지가 본격화됐다. 이것을 감안하면 적어도 5개월, 5개월 정도 포함한다고 했을 때 약 123조가 들어갑니다. 123조. 예, 그야말로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법안이 통과가 됐으니까. 여기에다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전 국민 1인당 50만 원 범위 내에서 코로나 위로금도 지불한다고 합니다. 소비 진작 차원이라고 하지만 이 돈도 최대 2조 6천억 원이에요. 2조 6천억 원. 2조 6천억 원. 그럼 123조에다가 2조 6천억 원이니까 얼마예요 벌써? 예, 125조 6천억 원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영업 금지 업체는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이자를 내지도 않아도 돼요. 통신요금도 전액 감면됩니다. 공과금도 전액 감면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돈이 무려 125조 원이 넘습니다. 손실보상법만 따졌을 때도 말입니다. 우리 김성학 님이 결과는 망가지는 경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완전히 망가지는 경제가 되는 거죠. 우리 한명숙 님이 점점 늘어날 텐데 뭘로 감당하려나 국채를 만든답니다. 국채. 쉽게 말하면 정부가 국가 채권을 발행을 하고요. 이것을 한국은행이 사주는 거예요. 한국은행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돈 찍어낸다는 얘기예요. 돈 찍어내자 이거예요. 국채라는 것은 사실은 기관 투자가나 그죠? 아니면 전 세계에 널려 있는 중앙은행들이 국채를 사주잖아요. 돈을 이렇게 많이 찍어내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돈 찍어내서 중앙은행이 사들인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이야기죠. 맞습니다. 그냥 찍어내서 뿌린다. 이렇게 되면요 경제만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나라 전체가 포퓰리즘에 그냥 묶여서요. 그야말로 그리스처럼 아르헨티나처럼 베네수엘라처럼 그냥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냥 갈 가능성이. 지금 이대로 가면 그 모양새로 갑니다. 우리 주니어 에리님이네요. 하늘의 국채 직매입 작년에만 대략 8조 원. 그렇습니다. 작년에만. 올해는 이 비용을 125조잖아요. 손실보상법만. 얼마나 더 많이 늘어날란지 사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제임스 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찍으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제정신인가? 이 말에 저는 100번 1000번 공감합니다. 1000번 100번 1000번 공감합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국채에 완전히 물들어가는 그런 국가 빚에 짓눌려가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법이 하나만 아니죠.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엔 누구 거냐? 이낙연 표입니다. 앞서 손실보상법은 국무총리인 정세균 표라면 이익공유법은 이번에는 이낙연 표예요. 이거는 지금 얼마나 거칠란지 아무도 몰라요. 코로나 수혜 업종하고요. 피해 업종이 이익을 공유한다는 목적이지만 돈 내라 이거죠. 돈 내라. 이게 법안으로 만들잖아요. 법안으로 만들면 앞으로 어떤 진안이 다 하든 한쪽이 예를 들어서 이익을 보고 다른 한쪽이 이익을 못 본다 그러면 뺏어서 이제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뺏어서 주겠다. 이익공유법은 지금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은행이나 혹은 비대면 업종 사람들 만나서 계속 돈 내라. 기업 발목 비틀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법제화시키면
예를 들어서 이익 받은 업체에 뭐 매출액의 1%를 내라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익공유법도 이것도 부담이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이 돈 가지고 누구한테 나눠준다? 자영업자한테 나눠준다. 가장 피해받는 사람들 서민계층에 나눠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또 있습니다. 또 법안이 막 엄청나게 올라오는데요. 이번엔 또 사회연대기금법이에요. 개인이나 기업의 기부를 통해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소병훈 의원이 법안을 만들었고 김영배 의원이 또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금융회사의 출연금, 기업의 기부금, 휴먼 예금이라고 이것도 지금 서민금융안정기금으로 설치를 해서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법안이 나오는 게 과연 이대로 갔을 때 대한민국이 버텨낼 수 있을지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 미스터랑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네요. 이익공유법 미치겠다. 법률 하나하나가 대기업에게 영향을 줍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결국은 이익 내도 이제는 나눠 가지라. 기업이든 뭐 개인이든 이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 대한민국은 완전히 적자투성이에 쌓일 수밖에 없어요. 적자투성이에. 안 그래도 부채가 엄청나잖아요. 부채가 적은 부채가 아닙니다. 올해 지금 추경을 안 했을 때 지금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손실보상법을 안 했을 때도 956조 원의 우리 부채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100조 정도의 어떤 125조죠. 125조를 만들어낸다면 이거는 또 얼마나 될런지 몰라요. 얼마나 될런지 몰라요. 무조건 1000조가 넘는 거는 분명해 보이고요. 1000조가 넘는 거는. 아니 작년에도 1차, 2차, 3차, 4차 추경까지 하면서 사실 63조 원의 어떤 추경을 했잖아요. 올해도 아마 그만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한 방에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방에 하겠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이 법안들 모두가 보면 기업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법이 돼요. 게다가 국가 부채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만히 있을까? 저는 그런 게 걱정이 됩니다. 외국인 투자들이 가만히 있을까? 이게 돈이 적은 게 아니잖아요. 적은 게. 엄청나게 뿌린다고 하니까 외국인 투자자들 어떻게 되겠습니다. 아니 한국에서 기업하기 힘드니까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크죠. 제가 외국인까지 만약에 나가게 된다면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아주 섬뜩한 느낌이 듭니다. 섬뜩한 느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갈 거라는 거예요. 서울시장을 돈으로 사겠다는 그런 생각을 이미 여당에서 하고 있고 권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최근에 범여권 정당 지지율 보세요. 범여권의 정당 지지율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범야권의 정당 지지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서울시장 선거도 끝났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제가 봐서는요. 이게 125조를 푼다는 것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핵심이잖아요. 내년 3월에 이루어지는 대통령 선거는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125조죠. 이제는 돈 버는 대기업에서 돈도 뺏겠다는 이야기죠. 여기에다가 기부해라 팔 비틀어서 그냥 돈 내라 할 거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렇게 됐을 때 과연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산업화에 성공을 해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수출 대국이 됐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런데 돈을 찍어서 이렇게까지 풀면 이게 뭐 우리가 아는 터키나 짐바브웨나 베네수엘라나 이런 나라하고 뭐가 달라지는 거죠? 자영업이 손실을 봐서 피해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피해 보상은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정부가 너무 과도하게 돈을 미리 썼잖아요. 미리. 애초부터 이렇게 했으면 자영업자들 만세 불렀을 겁니다. 아마 자영업자들. 1차 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만 해도 얼마입니까? 1차가 14조 3천억 원이에요. 2차가 7조 8천억 원입니다. 3차가 9조 3천억 원입니다. 엄청나게 돈을 뿌려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많이 뿌려댄다는 것, 그게 아마 앞으로 우리 앞에 놓인 과제고, 우리가 생각했던 대한민국은 과연 지켜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정태 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라 원방하지 말고 표준 국민이 정신 차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공감합니다. 근데 아무리 공감을 해도 돈 퍼주는데, 돈 퍼주겠다는 데는 표를 찍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와, 저는 무섭습니다. 이제 저도 경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진짜 무섭습니다. 이대로 퍼주기 시작하면 나라 살림 거들나는 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어요. 당연할지도. 네, 참 답답합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